예, 9월 3일 수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제가 지금 매크로 얘기를 유럽 장기금리 얘기를 좀 드리려고 방송을 여러 번 찍었는데 욕심을 좀 내려놓을게요. 결국 우리 포트와 결과가 중요하다 보니까 섹터 종목 얘기 드리고 간단하게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월 달에 조정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슈로 갔다 와서 투심을 착 건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큰 흐름상 여전히 추세가 바뀐다기보다는 등락되어 오는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고 있는 게 나스닥이 2% 빠졌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오늘 외국인이 마지막에 수급을 되게 좋게 끝냈어요. 계속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중화권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도 물론 EM 중화권이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무리 잘했습니다. 오늘 괜찮았으면 오늘 로봇 테마들이 한 슈팅도 될 수 있는데 물론 순서는 도로겠지만 섹터 테마적으로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큰 흐름상 이런 이슈들이 뭔가 불만하고 뭔가 잘못될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니라 보지만 자, 유럽대는 걱정, 불법 관세, 중국 AI 위협은 나왔던 얘기고요. 자, 장애로 알파벳이 6.5% 급등했던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삼전 하이닉스를 많이 잡고 있어요. 자, 플러스 나면서 지수를 땡겼고, 자, 우리나라 바이오가 심상치 않죠. 저는 계속 돈이 들어온다 보고 있는데 여전히 강합니다. 전체 외적으로 이슈들 보면서 돈이 자꾸 들어오는 흐름. 자, 아침에 방송을 찍었던 게 순환매가 좀 빠르고 등락이 있다 보니까 종목이 많이 흔들렸어요. 추세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우리 포트를 한번 또 점검해 드릴 거고 로봇 테마가 한번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시장 이슈를 보면서 우리가 큰 흐름상 이게 추세냐 아니면 단기 등락이냐 이 기준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여전히 새로운 블랙스완은 아니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달에 조정 등락이 있기 때문에 현금 20-30% 있는 거는 충분히 바람직한 포트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시장 점검하시고 종목 섹터 넘어가시죠. 자, 달러는 98.3, 10년물 장기금리는 4.24, 유가는 65.3불, 조금씩 플러스 났던 소폭 올랐던 그런 매크로였고요. 자, 저는 달러 금리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흐름이 아주까지 막 크게 크지 않으면 분명히 비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특히 중앙권이 지금 괜찮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 요건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제가 달러가 약세되면서 올해 미국에 대한 흐름이 좀 바뀌었다 얘기 드렸잖아요. 큰 판에 바뀌었다는 얘기 드렸는데 지금 프랑스 어떻다 좀 이따 말씀드릴 영국이나 독일 뭐 장기금리가 난리다 이런 얘기하면 큰 흐름상 저도 유가 유로화로 한번 통화로 잡아보는 거예요. 유로화가 아마 이런저런 얘기 나와도 8월 달에 그냥 등락이지 추세가 거의 변하진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달러 약세 때 유로가 많이 강세됐잖아요. 지금은 등락되는 그런 흐름 한번 보시고 지금 겁을 내고 막 이렇게 공포를 주는 분들은 2022년입니다. 이때 다들 아시겠지만 달러가 막 강세 가고 유로화가 급락을 했어요. 자, 그럼 정점을 쳤을 때가 22년 9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때 영국 길대채가 난리다 급등한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그 뭐죠? 그 레고 사태, 레고가 뭐 부동산 난리 난다 했을 때가 요때예요. 그때 또 공포로 막 털고 나서 급등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환율 어떻죠? 올해 상방 유로 강세 가다가 그냥 등락입니다. 추세적으로 등락이기 때문에 이때 막 끌어와서 공포적으로 공포팔이는 아직까지 안 맞다. 이렇게 한번 추세를 말씀드리려고 유로화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잠깐 보시고요. 자, 올해 들어서 유럽 이슈로 보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프랑스 투표가 있죠. 그 다음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프랑스, 영국, 독일의 30년물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다. 그냥 들으면 겁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잠깐 보면 원래 30년물 국채가 상당히 장기 국채입니다. 그 나라의 어떤 30년물 만기로 갈 수 있는 국채들인데 실제로 보면 물가 걱정 없었던 코로나 이전에는 1-2%, 0%대 계속 있었어요. 프랑스, 영국, 독일 떼어놨는데 근데 물가 걱정 있었던 21, 2, 3, 4, 5 지금 보면 잘 안 빠지죠. 금리를 막 낮추려고 해도 이 장기 금리는 잘 안 빠져요.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수급도 있겠지만 장기 금리는 그 나라의 경기 또 경기와 또 필히 따라가는 물가를 따라갑니다. 이 물가가 쉽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금리를 막 낮추다 보니까 짧은 단기 금리는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각 나라의 장기 금리가 안 빠진다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물가에 대한 부담이 꾸준히 있습니다. 올해 저 큰 흐름상 암만 금리 낮추더라도 중금리 시대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이 정도 보시고 다음에 시안할 때 열심히 말씀드릴 테니까 이 금리를 낮추는 단기 금리는 떨어지지만
장기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약간 재정적인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도 막 저끼리 싸우고 있는 거고, 물론 경기 부양은 유럽의 숙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은 27개 국가가 연합돼 있잖아요. 각 나라의 정치나 경제가 다 다른데 뭉쳐서 동일적으로 ECB 금리, 통화도 동일적으로 유로화를 지용을 받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2011년에 그리스 피그스, 2015년 그리스 하는 것처럼 한 나라 때문에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유럽이 우장창 되느냐, 여전히 그럴 확률이 되게 낮아요. 방금 보였던 이런 장기금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팍 튀는 게 아니라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가고, 제가 볼 때는 유럽도 각자 도생, 각기별로 따로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가든 뭐든 간에 이 동맹을 챙길 수 있는 이 트럼프와 미국이 여전히 유럽 쪽에 돈을 뽑아 먹으려고 그러지, 파월도 그렇고 유럽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어제 얘기 드렸던 뭐 중국, 러시아처럼 뭉치는 게 아니라 트럼프나 파월도 유럽 동맹을 즉각 돕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별로 각자 도생을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만 좀 정리해서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매일매일 챙기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50 이하 48.7이 나왔어요. 볼 수 있는 부분은 고만고만했지만 관세 영향이 있는데, 제조기업도 관세를 좀 우려하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번 주 금요일날 넘판 페이롤, 실업률, 고용지수를 챙기면 되겠죠. 이런 걸 보면서 정신은 조금 등락이나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빠졌던 거는 이 조정의 빌미들이 많았어요. 근데 보면 불법 관세 때문에 미국 재정이 문제다, AI 칩이 중국이 위협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나왔던 거예요. 지금 관세가 위협하다 해서 대법 상고한다 그랬는데 관세 받았던 걸 돌려줄까요? 그럴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지만 중국 칩이 바로 뭐 미국 AI를 밤을 만들까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 우호관계 되는 가운데서 어떤 미묘한 변화가 있을지만 챙기면 되지, 이건 어떤 조정의 빌미였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유럽의 재정 이슈, 각 나라의 장기물이만 올라간다 금리 보는 거는 시스템적 위기보다는 단기 이슈로 제가 매일매일 챙기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구분되는 모습이지만 비미용 내에서 특히 중화권이 좋다 했어요. EM과 중화권이 좋기 때문에 중국, 우리나라, 홍콩, 우리나라까지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면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어쨌든 금리 낮추는 상황에서 뒤에 좀 부러진 애도 있겠지만 이 돈이 유동성으로 돌고 있어요. 유동성 양세에서 금으로도 돈이 가는 것들은 다양한 자산에 자금이 분산되고 중앙권이나 이런 쪽에 돈이 좀 들어가는 그런 글로벌적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일단 우리나라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나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스닥 어제 빠졌던 이유가 2% 빠졌다가 낙폭을 많이 줄였는데, 그 TSMC도 우리나라처럼 그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계속 반도체 규제를 중국에 좀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야, 사실 이게 미국 중국이 약 우호관계 맺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히토류 쪽에 뭔가 얘기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를 살짝 보고 있습니다. 정치 부분에서. 자, 엔비디아가 한 2-3%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H200, H100이 잘 나가다가 자, 공급 차질 온다 이런 이슈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엔비디아는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괜찮다 그런 얘기 했고요. 자, 지금 미국이 좀 땡겼던 부분이 장 끝나고 시간 내에서 알파벳이 6.5%나 급등했습니다. 알파벳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신고가 나는 들으면서 분명히 다른 걸 좀 보고 계셨겠지만 이렇게 올랐어. 엔비디아 좀 불안하고 테슬라 안 좋고 딴 거 줄렁거린다 하더라도 나스닥의 빅테크들이 순환돼서 올라가는 모습 되게 좋아요. 나스닥 전체로 봤을 때는 잘 돌 수 있는 거죠. 되게 강하게 지금 올라가 있고, 이유가 뭐냐면 자, 바이든 때부터 이 구글링 하는 게 정말 독점적이기 때문에 독과점법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크롬을 팔아라 말아라 누가 가까워하는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제 법원 판결이 크롬 판매할 필요 없어, 검색한 데이터만 공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 잘 됐네 하고 알파벳이 급등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자, 두 가지인데, 독과점 법정 분쟁은 바이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년 걸릴 거고 지금 잘 나왔지만, 트럼프 정부는 뭐죠? 규제하는 것보다는 AI 성장을 키우고 규제 여파로 막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특히 제미나이, LMM AI 제미나이 그 구글 게 되게 잘 나가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알파벳은 꾸준하게 이제 괜찮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스닥 빅테크는 방금 보셨다시피 종목 돌아가면서 순환매 잘 좋아서 나스닥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 자, 그다음 우리 포트에서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출렁거리고 있을 때 헬스케어, XBI나 IB 말씀드렸는데 얘들이 잘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에서도 좋은 영향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로봇 테마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테슬라 가치가 물론 지금 전기차가 되게 안 팔리고 자기 정치 리스크가 많다 보여 그럴 수 있는데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가치의 80%를 창출할 거야. 물론 지금 로봇으로 일론 머스크가 성장 방점을 옮기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테마도 보지만 앞으로 로봇 시대가 개막하면서 우리는 단기든 중장기든 계속 로봇 테마를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예요. 몇몇 하면서.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도 우리나라니까. 오늘 밤에는 미국의 졸트 보고서 베이지북 보면 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와 대만만 올랐어요. 자, 금 가격은 안전자산 플러스 유동성 양세 중에 돈이 들어와서 3,598불, 거의 3,600불입니다. 꾸준하게 신고가 상승되는 흐름. 비트코인은 11만 1000불. 어제 물론 유럽이 좀 떨어졌어. 1~2% 떨어졌고 중화권도 하락했지만 추세가 중국하고 홍콩들이 좋다는 얘기 드리고 있죠. 예전에 유럽 정시는 물론 봐야 되겠지만 큰 흐름상 국채와 금리와 통화까지 챙기면서 저는 큰 흐름상 시스템적으로 가지 않는다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분명히 홍콩 중국으로 흐름들이 10년 만에 사이클 얘기 드렸지만 제가 8월달부터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미중이 떳하더라도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돈이 들어온 게 분명히 좋거든요. 중화권에 중국 홍콩이 좋다는 얘기는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MSCI 쪽으로 우리나라도 중화권 EM에 포함되어 있거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수급들도 약간 영향을 받는다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미중 간의 우호 관계도 봐야 되겠지만 중국 증시 흐름들이 괜찮은 것도 우리나라에 괜찮은 흐름을 주고 있다. 자, 대만 TSMC 영향을 좀 받았지만 오늘 괜찮았습니다. TSMC는 보합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넘어갈게요. 자, 지금 오늘 아침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복잡 금융안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실 제가 장이 왔다 갔다 할 때 자꾸 안 좋은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 불안함과 제가 시장을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같이 좀 꼭 좀 봐주시고,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상당히 많이 샀어요. 여전히 박스 유지하고 있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말씀드렸나? 자,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를 오늘도 삼전 하이닉스 사는 것들은 다음 주에 있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들의 파생 포지션이 나쁘지 않아요. 빠지게 되면 자기 포지션이 좀 엉그러지는 게 있어요. 물론 단기로 등락시킬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이 이 삼전과 이 흐름을 잡고 있는 부분은 자기들의 롤코 먹는 파생 포지션도 연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중화권 말씀드렸던 EM과 중국 시장에 대한 흐름도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다. 자, 바이오 섹터로 돈이 들어가는 게 우리 섹터에 되게 좋은 겁니다. 이 흐름이 저는 큰 흐름을 좀 잡아야 된다 보는데, 자, 9월달 10월달에 은민용에 대한 시간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갖고 있는 대장주 꾸준히 잘 키우시면 좋겠어요. 딴 것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도 꾸준하게 빅스호가 상방 만드는 것들은 우리 대장주가 충분히 돈이 충분하다 봅니다. 자, 조선도 막 출렁거리고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조선주 보면 여전히 1차 매수 괜찮은 그런 흐름이고, 자, 하나오션 보셨어요? 하나오션 보시면 이것도 한번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신고가 나는 듯 빼고 계속 얘는 페이크를 주는 거야. 몇 번 그러죠. 신고가 따라붙으면 빼고 여러분들을 자꾸 왔다 갔다 단타 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조선 섹터 전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앞에 좀 매크로이 좀 많이 들어버렸네. 자, 외국인 수급은 이틀째 매수가 들어오고 막판에 지금 선물을 땡겨놔 버렸어요. 네, 선물 땡기면서 EM 중화권의 호조와 다음 주 코드로 비칭에 의한 포지션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달에 역대급 반대매매 단타 치다 그래 된 분도 얘기 드렸는데 막 롤코되고 등락이니까 우리나라 못하겠어, 미국으로 간다, 이런 흐름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미국이 오히려 지금 재미가 더 없어요. 밈 주식 같은 거 들어가면 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국장 사이클에서 이 큰 주세 잡아가시면
예전과 같게 큰 수익을 오히려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걸 국장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만기일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의 수급을 볼 거고요. 오늘도 섹터 테마는 뒤로 넘겨야 되겠다. 그죠? 자, 바이오는 오늘 전반적으로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매일 들어오는 자금들이 괜찮고, 특히는 그 중에서 비만 테마, 딴 거 막 칠락팔락하지만 우리 대장주 여진이 오늘 또 지표 대형주들까지 매수가 좀 들어왔죠. 은민용의 시간 9월, 10월. 자, 우리 알테오젠도 여전히 9월 달에 9월 말에 키투로다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 이슈가 저는 알테오젠에 확정이 되면 큰 또 상방되는 모멘텀 만들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알테오젠 잘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테마는 이게 로봇테마가 오늘 사실 나와도 됐어요. 한번 타이밍 나오셨었는데 일론 머스크도 오늘 도와줬거든요. 아침에 좀 보고 있었는데 신고가 딱 안 내더라고. 오늘은 살짝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타이밍을 기다려보자. 여전히 슈팅 수급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린 수익률 한 30% 돼 있어도 이제 안 팔고 있습니다. 한번 슈팅 나올 기다리고 있는 거죠. AI 로봇 시대는 분명히 올 수 있는 숙명이다. 단기로 봐도 되고 꾸준히 키워도 되고, 뭐 저희는 단기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요. 자, 화장품 섹터가 오늘 좀 출렁거렸습니다. 출렁거렸는데 자, 예전에 말씀드렸던 20만원 초반에서는 또 저점이 저는 될 거라 봐요. 살짝 보는 수급에서 기관들이 좀 있거든요. 이 기관들 보는 매물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파트 2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한류가 좀 출렁거리는 거는 팔아서 딴 걸로 들어가는 단타 수급이 많았다. 자, 엔터 섹터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 흐름이 그냥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오히려 저는 진짜 필수적으로 엔터는 좀 들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데 수급이 되게 깔끔해요. 뭐 중국 관련 이슈가 있지만 혹시 없는 분들은 여전히 엔터 섹터는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대장주만 오늘 정책 관련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기국회 개막 후에 정말 잘 부탁드리고, 어저께 드렸지만 국채에 대해서 막 증시가 민감도가 예전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영국이나 이쪽 국채 관련 설명을 몇 번 하다가 방송 끙끙끙 했는데 기운을 좀 써버렸어요. 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좀 와닿았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음 기회 되면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 여전히 큰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아니라는 저는 판단입니다. 뭐 시장 조정기다 보니까 지금 매크로라 공복거리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저는 쌓일 거라 저는 보고요. 자, 이제 대장 우리 섹터와 종목들 점검하러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